1번 문제, 온도 25도 일기압. 여기서 일기압 25도의 부피는 24.45리터인 것을 적어주고 하에서 분당 100ml씩 60분 동안 채취한 공기 중에서 벤젠이 5mg 검출되었다면 검출된 벤젠은 약 몇 ppm인가? 단, 벤젠의 분자량은 78이다. 먼저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관계식에서 우리는 mg/s 세제곱미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mg/s 세제곱미터를 구하려면 벤젠이 5mg 검출되었으니 5mg 대입, 그리고 이것을 분당 100ml씩 60분 동안 채취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거를 리터 단위로 표현하면 0.1L/min을 대입하고 이거를 60분 동안 채취했으니 60분을 곱하는데 이렇게 되면 리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833.33mg/s 세제곱미터가 나와 대입하고 여기서 일기압 25도 조건에서 부피 V는 24.45리터 대입, 분자량은 78 대입해주면 ppm은 261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질량 농도와 용량 농도 관계식은 필기실기 빈출이므로 해당 개념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주로 정적인 자세에서 인체의 특정 부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할 때 나타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한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성 긴장장애는 맞고 두 번째로 누적 외상성 질환도 맞고 3번에 작업 관련성 신경계 질환은 아니고 4번에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법 중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에 대한 표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은 1A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발암성 정보물질 표기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육체적 작업 시 현기성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산소는 아니고 2번에 포도당은 맞고 3번에 크레아틴 인산도 맞고 4번에 아데노신 3인산 ATP도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육운동 에너지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현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작업환경 측정의 방법, 횟수 등의 필요사항은 사업주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의 수전증, 3번의 치아 산식증, 4번의 신경장애는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이나 이 정맥류는 물리적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의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산업위생 전문가의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유해인자와의 측정치의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는 필기실기 빈출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주요 실내 오염물질의 발생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로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맞고 2번의 흡연은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맞고 3번의 자외선은
주요 실내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아니고 4번의 연소기기도 일산화탄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작업의 건강장애는 아니고, 3번의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는 보건 조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도 보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산업피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피로는 그 정도에 따라 보통피로, 과로, 곤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장 경증의 피로 단계는 곤비가 아닌 보통피로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육체적 작업 능력이 16kcal/min인 남성 근로자가 일일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 작업 대사율은 10kcal/min이고 휴식시 대사율은 2kcal/min이다. 매 시간마다 적정한 휴식시간은 약 몇 분인가? 먼저 매 시간마다 적정한 휴식시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PwC 16kcal/min 대입, 작업 대사량 10kcal/min 대입, 그리고 휴식 대사량 2kcal/min을 대입하면 35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식 시간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산업위생의 역사에서 직업과 질병의 관계가 있음을 알렸고 광산에서 납중독을 보고한 인물은, 이러한 인물은 히포크라테스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히포크라테스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디에틸 케톤 TLV 200ppm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9시간일 때 허용 기준을 보정하였다. 오사 보정법과 브리프 앤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정된 허용 기준 간의 차이는 약 몇 ppm인가? 먼저 오사의 보정 방법에 대한 보정 노출 기준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TLV 200ppm 대입, 작업시간 9시간 대입해주면 177.78ppm이 나오고, 두 번째로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TLV 200ppm 대입, 그리고 작업시간 9시간을 대입해주면 166.67ppm이 나와 둘이 빼주면 허용 기준치 차이는 11.11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정 방법 공식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공식으로 두 가지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피로의 예방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갖는다는 맞고, 두 번째로 작업 환경을 정리정돈한다도 맞고, 3번에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을 동적인 작업을 전환하도록 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작업 과정 사이에 여러 번 나눠 휴식하는 것보다 장시간의 휴식을 취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업 과정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삽입하고 장시간 휴식은 오히려 별로이다 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피로 예방 대책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8가지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생체와 환경과의 열교환 방정식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먼저 열교환 방정식은 작업 대사량 풀마, 대류에 의한 열 득실 풀마, 복사에 의한 열 득실 마이너스 증발에 의한 열 손실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열교환 방정식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직업성 변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직업성 변이란 직업에 따라 신체 형태와 기능의 국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작업 정성에 대한 생리적 적성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체력 검사는 생리학적 적성 검사가 맞고, 두 번째로 지능 검사, 세 번째로 인성 검사, 네 번째로 지각 동작 검사는 심리학적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성 검사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재해에 의하여 손실된 총 근로 손실일수로 재해자의 수나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재해의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은 강도율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뭐뭐는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인식, 평가, 관리하는 과학인 동시의 기술을 말한다. 해당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산업위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의 정의는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시료 채취 매체와 해당 매체로 포집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활성탄관과 메탄올은 맞지가 않고, 활성탄관은 톨루엔이나 벤젠 등 비극성 유기화합물에 적합하며 극성 물질인 메탄올은 활성탄에 잘 흡착되지 않아 부적절하고, 극성 물질인 메탄올은 실리카겔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활성탄 관련한 문제는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분석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전처리는 분석 물질 이외의 것들을 제거하거나 분석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분석기계에 의한 정량을 포함한다가 아닌 기계를 통한 정량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한 결과 그 물질의 단위 질량에 흡수된 에너지의 명칭은. 해당 에너지는 흡수선량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벤젠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무작위로 15개 지점의 벤젠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작업장의 표준 편차는. 먼저 표준 편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산술 평균을 구해줍니다. 산술 평균은 15개를 전부 더하고 15로 나누면은 12가 나오고, 그러면 해당 공식에 빼기 산술 평균을 전부 대입, 그리고 15개를 전부 다 측정치들을 이렇게 대입하면 해당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계산기에 다 넣으려면 들어가지가 않으므로 이 각 괄호마다 미리 계산을 하여, 예를 들어 8-12의 제곱은 16 더하기 -10-12의 제곱은 4 쭉 해주면 그 값들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값이 2.7로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두 개의 버블러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첫 번째 버블러의 채취효율이 75%이고 두 번째 버블러의 채취효율이 90%이면 전체 채취효율은. 전체 채취효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버블러의 채취효율 75%에서 퍼센트를 뗀 0.75를 대입, 두 번째 버블러의 채취효율 90%, 퍼센트를 뗀 0.9를 대입하면 0.975가 나와 여기에 100을 곱해주어 97.5%가 나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집진 효율 공식은 필기에 2번, 실기에는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로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가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20명이 아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야 측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단위 작업 장소에는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3개가 아닌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 작업 장소의 넓이가 60이 아닌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18도 770ml HG인 작업장에서 메틸 에틸 케톤의 농도가 26ppm일 때 mg/s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된 농도는 단 메틸 에틸 케톤의 분자량은 72g/몰이다. 먼저 질량 농도와 용량 농도 관계식에 들어가는 부피는 18도 770ml HG인 작업장에서 메틸 에틸 케톤의 부피이므로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V2를 구해주어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V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가 1조건이고 뭐가 2조건인지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2이고, 해당 문제는 뭐 18도에서 770ml HG인 이 메틸에틸 케톤의 농도가 26ppm일 때 mg/s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된 농도를 구해야 하므로 구해야 하는 조건이 2조건. 그러면 기존 조건이 1조건일 텐데, 이렇게 위생 분야도 아니고 환기 분야도 아닌 문제는 일반 대기 조건으로 보고, 일반 대기의 조건은 표준 상태가 1atm 0도로 보기 때문에 해당 1atm이 P1 조건, 해당 0도가 이제 T1 조건이고, 이 1atm 0도씨의 부피는 22.4리터인 것까지 암기해서, 이 V1도 22.4리터인 것을 암기해서 해당 공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1atm은 여기 mHg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 1atm은 760ml HG인 것을 이용하여 760을 대입, V1 22.4리터 대입, T2는 18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절대온도 단위이기 때문에 18 더하기 273도 대입, 그리고 T1은 0도 플러스 273도 대입, 그리고 P2는 770ml HG를 대입하면 V2는 23.57리터가 나와 대입해주고, ppm은 26ppm 대입, 분자량은 72g/몰 대입해주면 답은 79.4mg/s 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일-샤를의 법칙과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은 필기실기 빈출이므로 꼭 두 가지는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주 분석 대상 화학물질은 PCB 등의 유기화학물질이라는 맞고, 두 번째로 장점으로 빠른 분석 속도, 해상도, 민감도를 들 수 있다도 맞고, 세 번째로 분석 물질이 이동상에 녹아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도 맞는데, 4번의 이동상인 운반가스의 친화력에 따라 용리법 취한법으로 구분된다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작업장에 작동되는 기계 두 대의 소음 레벨이 각각 98dB, 96dB로 측정되었을 때 두 대의 기계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경우 소음 레벨은, 총 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L1 98dB 대입, L2 96dB를 대입하면 소음 레벨은 100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음압 레벨 공식은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시간당 약 150kcal의 열량이 소모되는 작업 조건에서 WBGT 측정치가 30.6도일 때 고온의 노출 기준에 따른 작업 휴식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 시간당 약 150kcal의 열량이 소모되는 작업 조건이면 경작업 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측정치가 30.6도이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작업 휴식 시간비는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각 소요 열량도 암기를 해주시고, 해당 12가지의 고온 노출 기준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어떤 작업자의 50% 아세톤, 30% 벤젠, 20% 크실렌의 중량비로 조성된 용제가 증발하여 작업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이 용제의 허용 농도는 단, 아세톤, 벤젠, 크실렌의 TLV는 각각 1600ppm 그리고 720ppm
ppm이 아닌 mg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670mg per 세제곱미터이고, 용제의 각 성분은 상가작용을 하며 성분 간 비휘발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합물 허용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F1 값 50% 대입, F2 값 30% 대입, F3 값 20%를 대입하고 각 노출 기준 1600, 720, 670mg per 세제곱미터를 각각 대입해주면 혼합물의 허용濃는 973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혼합물 허용농도 공식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검지관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측정 대상 물질의 동정이 미리 되어 있지 않아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측정 대상 물질이 동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해당 물질이 맞는 검지관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고, 2번의 민감도가 낮으며 비교적 고농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특이도가 낮다, 즉 다른 방해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워 오차가 크다도 맞고, 4번의 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제조자가 정한 시간에 읽어야 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검지관법의 장단점은 필기에 3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장단점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카타 온도계로 불감기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카타 온도계에 구불을 50에서 60도의 온수에 넣어 구부의 알코올을 팽창시켜 관의 상부 능근까지 올라가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온도계를 온수에서 꺼내어 구부를 완전히 닦아내고 스탠드에 고정한다도 맞고, 3번의 알코올의 눈금이 100화씨 온도에서 65화씨 온도가 아닌 95화씨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초시계로 4에서 5회 측정하여 평균을 낸다. 마지막으로 눈금 하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카타 상수를 나눈 값 H는 온도계의 구부 1제곱센치에서 1초 동안 방산되는 열량을 나타낸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NiOSH에서 제시한 금속별 전처리 용액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크롬 염산 플러스 인산은 틀린 내용으로 크롬은 염산 플러스 질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실리카겔 흡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극성을 띠고 흡수성이 강하므로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 용량이 증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습도가 높으면 파과 공기량과 파과 용량이 작아지고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때 수증기가 흡착되기 때문에 파과가 일어나기 쉬움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체 흡착제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할 때의 영양인자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표 전체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접착 공정에서 본드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톨루엔을 측정하고자 한다. 노출 기준의 10%까지 측정하고자 할 때 최소 시료 채취 시간은 단 작업장은 25도 일기압, 여기서 일기압 25도 조건의 부피 V는 24.45L인 것을 써주고, 톨루엔의 분자량은 92.14,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에서 톨루엔의 정량 한계는 0.5mg, 노출 기준은 100ppm, 채취율량은 0.15L 분이다.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의 공식은 분당 채취량 분의 부피입니다. 분당 채취량은 지문에서 주어졌고, 리터 단위의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LOQ의 단위가 mg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 단위인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mg per 세제곱미터의 공식은 ppm 곱하기 부피분의 분자량으로 노출 기준 100ppm에서 노출 기준의 10%까지만 측정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100ppm 곱하기 0.1을 주면 10ppm이고, 그러면 위에서 구한 10ppm을 대입, 분자량은 92.14 대입, 부피는 일기압 25도 조건이 24.45L를 대입해주면 37.69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그리고 해당 공식에서 정량한계 LOQ는 0.5mg 대입, 그리고 위에서 구하면 37.69mg per 세제곱미터를 대입하고 1세제곱미터는 1000L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부피는 13.27L가 나와 해당 공식의 대입, 그리고 채취유량은 0.15L per min이기 때문에 0.15L per min을 대입해주면
최소 채취 시간은 88.5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 틀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작업장에서 어떤 유해 물질의 농도를 무작위로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측정값에 대한 기하평균은, 먼저 기하평균 공식은 이렇게 되고 측정치는 6개이기 때문에 6 대입, 그리고 여기 5, 10, 28, 46, 90, 200을 전부 곱해주면 32.4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셀룰로스 에스테르 막 여과지, 즉 MC 막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산에 쉽게 용해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중금속 시료 채취에 유리하다도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유해 물질의 표면에 주로 침착된다도 맞는 내용, 4번의 흡수성이 적어 중량 분석에 적당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러한 MC 막 여과지는 흡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MC 막 여과지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의 특징과 장단점이 나온 적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을 채취할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여과지는, 이러한 은막 여과지는 99.9% 이상의 순수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 여과지로 고온가스, 부식성 시료, 금속 분석에 적합하며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을 채취할 때 적합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은막 여과지는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작업장 소음에 대한 1일 8시간 노출 시 허용 기준은 단, 미국 5사의 연속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으로 한다. 국내와 5사의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 중 8시간은 90d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렬한 소음 작업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데시벨이 5dB 늘어날수록 발생시간은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공기 공급 시스템에 필요한 이유가 모두 선택된 것은, 첫 번째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고, 3번에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해 맞고, 4번에 작업장의 교차 기류를 유지가 아닌 방지가 맞기 때문에 답은 ABC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소배기 장치의 보충 공기가 필요한 이유는 필기에 3번, 실기에는 매우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개념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덕트에서 평균 속도압이 25mm H2O일 때 반송 속도는, 먼저 반송 속도 V를 구하기 위해 지문의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인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속도 V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의 평균 속도와 VP 25mm H2O를 대입해주면 반송속도 V는 20.2m/s가 나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실기 단골이므로 꼭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송풍기의 송풍량과 회전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송풍량과 회전소의 관계식은 송풍량과 회전수는 비례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상사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6가지의 관계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덕트 함유 시 댐퍼를 이용한 균형 유지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시설 설치 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설치 후 부적당한 배기 유량 조절 가능도 맞고, 3번의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려움이 아닌 임의의 유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의 설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함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저항 조절 평형법의 장단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장점과 단점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동일한 두께로 벽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차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질은, 여기서 납, 석고, 알루미늄, 콘크리트 중 납은 밀도가 매우 큰 재질이기 때문에 차음 효과가 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동력과 회전소의 관계로 옳은 것은, 동력과 회전소의 관계는 동력은 송풍기 회전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상사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공식 6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점음원과 1m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95dB로 측정되었다. 소음 수준을 90dB로 하는 제한 구역을 설정할 때 제한 구역의 반경은, 먼저 거리 관세치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SPL1 95dB 대입, SPL2 90dB 대입, R1 1m 대입해주면 해당 구해야 하는 R2만 남는데, 구해야 하는 R2를 미지수 X로 두고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해주면 1.78m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알려드렸으니 꼭 익혀주시고, 해당 거리 감세치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강제 환기를 실시할 때 환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따르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항기 형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점항기의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의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약간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하여 주위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원칙들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충류 영역에서 직경이 2마이크로미터이며 비중이 3인 입자상 물질의 침강 속도는, 리퍼만 침강 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밀도는 비중이 3인 경우에는 밀도는 수치만 같은 3g/cm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해주고 직경 2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해주면 0.036cm/s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그리고 리프만 침강속도 문제는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고, 해당 스토크스와 리프만의 침강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점성계소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해당 스토크스식을 사용해야 되고, 이 두 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리프만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만 침강속도 공식은 이렇게만 보면 단위가 맞지 않아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식은 실험값으로 0.003의 모든 단위 환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고, 이 공식과 단위 그 자체를 암기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공기가 흡인되는 덕트관 또는 공기가 배출되는 덕트관에서 음압이 될 수 없는 압력의 종류는, 여기서 속도압은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압력으로 영 또는 양압을 갖는다. 즉 음압이 될 수 없는 압력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압력의 종류 3가지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는 압력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서술하라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기 정화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이클론, 중력 집진 장치, 여가 집진 장치는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기 정화 장치이나, 4번의 촉매 산화에 의한 연소 장치는 기체상 오염 물질 등에 연소하거나 산화시켜 정화하는 장치로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의 보호장구의 재질 중 극성 용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1번의 비트로는 비극성 용제, 2번의 니트릴도 비극성 용제, 3번의 네오프렌은 이것도 비극성 용제, 그리고 4번의 부틸 고무는 극성 용제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호구 재질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물질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자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으로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 예시, 탱크에서 증발의 제어 속도 범위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 즉 탱크의 증발과 같은 거는 제어 속도가 약 0.25에서 0.5m/s로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가장 유사한 답 2번 0.3에서 0.5m/s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 따른 제어 속도 범위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 전체를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귀덮개 착용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차음 효과는 이러한 차음 효과는 저음에서 20dB 이상, 고음에서는 45dB 이상 차음 효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기류를 고려하지 않고 감각 온도의 근사치로 널리 사용되는 지수는 이러한 지수는 습구흡구 온도 지수,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스토크스 침강 법칙에서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기체와 분진 입자의 밀도 차에 반비례한다가 아닌 비례한다가 맞겠고, 2번에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에 기체의 점도에 반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4번에 분진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토크스식 침강 속도는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안전보건규칙상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손은 적게 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에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연결 부위 등은 내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닌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호흡용 보호구 중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은 2번의 공기 정화식 가스 마스크, 즉 방독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와 달리 산소 결핍 작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러한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는 둘 다 산소 결핍 작업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송기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덕트에서 속도압 및 정압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기기는 이렇게 총압과 정압의 차이인 속도압을 측정할 유속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피토관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토관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21도 1기압 1기압에서 21도 조건의 부피 V는 24.1L를 적어주고 해당 작업장에서 톨루엔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각각 100g/h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 환기량은 단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하며 톨루엔의 분자량은 92, TLV는 50ppm,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분자량은 60, TLV는 200ppm 이고 각 물질의 여유 계수는 10으로 동일하다. 먼저 1atm 21도 조건, 톨루엔의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해당 물질을 풀 땐 이러한 사용량의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해물질 시간당 질량 사용량 GG와 유해물질 시간당 부피 사용량 G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식을 첫 줄에 적용하면 S 날라가고 G 날라가고 10의 3승이 되고 GG가 들어오므로 해당 공식이 되어 이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기압 21도 조건에 부피 24.1L 대입, 그리고 질량 사용량 100g/h 대입, 안전계수 10 대입, 그리고 톨루엔의 분자량 92 대입, 노출기준 50ppm을 대입해주면 톨루엔의 필요 환기량 Q1은 5239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소프로필 알코올 필요 환기량도 해당 공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G값 100g/h 대입, 안전계수 10 대입, 이소프로필 알코올 분자량 60 대입, 노출기준 200ppm을 대입해주면 2008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하면 두 물질을
더해주면 필요한기량 Q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5239 더하기 2008을 해주면 필요한기량 Q는 약 725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노출 기준에 따른 필요한기량 Q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는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10의 6승과 이 10의 3승에 이미 단위 변환이 고려된 실험값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G값의 단위가 리터 퍼 아워, 그리고 두 번째 식에 들어가는 G값은 그램 퍼 아워로 대입하면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도출된다고 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시류 음압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제곱미터의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인가? 해당 음압 수준 SPL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P5 값은 기준 음압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를 대입해주고, 시류 음압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제곱미터이므로 대입하면 SPL은 40데시벨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압 수준 SPL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1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지적 환경 평가 방법 첫 번째로는 생산적 방법, 두 번째로는 생리적 방법, 세 번째로는 정신적 방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진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속도, 두 번째로는 변위, 세 번째로는 가속도로 답은 2번 투과가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감압 환경의 설명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4번의 용의 질소의 기포 형성 때문에 동통성 관절장애, 호흡곤란, 무균성 골괴사 등을 일으킨다는 해당 감압병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병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감압병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전리 방사선의 흡수 선량이 생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표시하는 선당량의 단위는? 이러한 단위는 SV, 즉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고압 작업 환경만으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잠암 작업, 광산의 수직갱대 작업 등 지면으로부터 내려가는 작업을 할수록 고압 환경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저온에 의한 1차적인 생리적 영향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근육 긴장의 증가와 전율은 1차적 생리적 반응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저온 환경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1차적 생리적 반응과 2차적 생리적 반응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8번 문제,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150MHz 이하의 마이크로파는 신체를 완전히 투과하며 흡수되어도 감지되지 않는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실내 작업장에서 실내 온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WBGT는 먼저 습구 온도 지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식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옥내 장소 또는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장소, 두 번째로는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이므로 해당 문제는 실내 작업장, 즉 옥내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줍니다. 해당 공식에 자연습구 온도 30도 대입, 흡구 온도 32도를 대입하면 습구 온도 지수 WBGT는 30.6도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두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고압 환경의 인체 작용에 있어 2차적 가압 현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산소 중독, 2번의 질소 마취, 3번의 이산화탄소 중독은 전부 2차적 가압 현상에 속하나 3번의 공기 전색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 현상 개념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다음 중 살균력이 가장 센 파장 영역은? 이러한 영역은 도르노손, 즉 UVB 범위로
파장 영역은 2800에서 3150 암스트롱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다음 중 차음평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차음평가수는 NRR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소음계로 소음 측정 시 A 및 C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만약 C 특성으로 측정한 값이 A 특성으로 측정한 값보다 훨씬 크다면 소음의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추정되겠는가? 여기서 C 특성으로 측정한 값이 A 특성으로 측정한 값보다 훨씬 크다면 저주파 성분이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고주파 성분인데 훨씬 크다고 하였으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소음성 난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소음 노출과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장애는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원칙 3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원칙 첫 번째로는 작업의 최적화, 두 번째로는 작업의 정당성, 세 번째로는 개개인의 노출량의 한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레이노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은 국소 진동에 의하여 손가락의 창백, 청색증, 저림, 냉감, 통통이 나타나는 혈액순환 장애이다. 답은 1번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노드 증후군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이 무엇인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현재 총 흡음량이 1204빈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804빈을 더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 감소량은 약 얼마인가? 먼저 소음 감소량 NR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A1 1204빈 대입, A알파 2804빈을 대입하면 소음 감소량은 5.2dB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저감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는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작업장 내 조명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나트륨 등은 색을 식별하는 작업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나트륨 등은 노란색 계열의 단파장 빛을 방출하여 색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으므로 색을 식별하는 작업장에 부적합하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유해한 환경의 산소 결핍 장소에 출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송기 마스크, 3번의 공기호흡기, 4번의 에어라인 마스크는 산소 결핍 장소에 출입 시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인데, 1번의 방독 마스크는 산소 결핍 장소에서 착용할 수 없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럭스의 정의로 옳은 것은? 럭스란 1제곱미터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의 밝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푸트캔들과 럭스 개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개념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삼가 및 육가 크롬의 인체작용 및 독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산업장애 노출의 관점에서 보면 삼가 크롬이 육가 크롬보다 더 해롭다는 틀린 내용으로 육가 크롬이 삼가 크롬보다 훨씬 더 해로운데, 육가 크롬은 피부, 호흡기, 위장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며 강한 산화력과 발암성을 지닌다. 반면 삼가 크롬은 인체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흡수율이 낮고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화학적 질식제에 해당하는 것은? 수소 메탄 헬륨은 단순 질식제에 속하나 일산화탄소는 화학 질식제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질식제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단순 질식제와 화학적 질식제를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가 아닌 것은?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소변, 혈액, 호기 등 인체로부터 채취한 생체 시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소변, 혈액, 그리고 호기, 여기서 호기는 날숨, 즉 사람이 호흡하면서 뱉어내는 숨을 의미하므로 해당 3가지는 맞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기준은 최고 노출 기준 TLVC가 답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최고 노출 기준 TLVC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징폐증이 아닌 것은? 규폐증, 철폐증, 용접 공폐증은 무기성 분진에 속하나 면폐증은 유기성 분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무기성, 유기성 분진에 대한 구분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유기성 분진을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무기성 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다음 중 만성 중독 시 코, 폐 및 위장의 점막에 병변을 일으키며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원발성 기관지암과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중금속은? 이러한 중금속은 크롬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크롬 중독 증상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다음 중금속 취급에 의한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을 연결한 것으로 서로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의 니켈 중독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은 틀린 내용으로 니켈 중독 증상은 급성 중독으로는 복통, 설사, 두통, 현기증, 폐렴, 폐부종, 접촉성 피부염, 전신중독, 알레르기 반응 등 유발하고 만성 중독으로는 비강암, 폐암, 비중격, 천공증 등 유발한다. 그리고 해당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통 벤젠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독성물질 생체 내 변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이상 반응은 이상 반응이 불가능한 물질에 대한 추가적 축합 반응은 틀린 내용으로 이상 반응은 독성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드는 공익 과정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다음 중 가스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가스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 부위는 수용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용성이 높을수록 상부 기도에 낮을수록 하부 기도에 침착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성면 및 내화성 세라믹 섬유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로 옳은 것은? 해당 단위는 개/, 세제곱센치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치료제로 BAL이나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에 칼슘염 등 금속 배설 촉진제를 투여해서 안되는 중금속은? 이렇게 BAL 또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의 칼슘염 등의 배설 촉진제는 신장 독성을 증가시켜 위험하므로 카드뮴 치료에는 절대 투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드뮴 중독 증상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피부 독성 반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면역 반응과 관계가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항원에 노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노출되었을 때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 즉 면역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접촉 피부염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단백질을 침전시켜 티올기를 가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것은 수은으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A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번의 벤지딘, 2번의 베릴륨, 3번의 에틸벤젠은 포함되지 않고 4번의 염화비닐은 포함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발암성 확인 물질인 A1의 종류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독성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대상의 50%가 관찰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이 나타내는 작용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작용량은 ED50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사례의 근로자에게서 의심되는 노출인자는 41세 A씨는 1990년도부터 1997년까지 기계공구 제조업에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다가 두통, 관절통, 전신 근육통, 가슴 답답함,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어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와 혈뇨가 있어 신장질환 유소견자 진단을 받았다. 이 유해인자의 혈중, 소변 중 농도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근로자에게서 의심되는 노출인자는 카드뮴 중독 증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카드뮴 중독 증상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이황화탄소에 중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업장은 이황화탄소는 비스코스 공정에서 셀룰로스를 녹이는 데 사용되며 인조견, 셀로판 및 사염화탄소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업장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유기용제의 중추신경 활성 억제의 순위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억제 작용, 즉 3번의 할로게나, 에스테르, 알켄이 해당 순서에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 작용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억제작용과 자극작용 순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벤젠 노출로 인한 대사산물의 결정인자로 옳은 것은 벤젠은 뇨중 총페놀 또는 뇨중 티티뮤코닉산이므로 3번에 뇨중 표페놀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다음 입자상 물질의 종류 중 액체나 고체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은 스모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3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